네, 하루의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유인사 리듬. 오늘도 이은혜 에디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어제 정말 뜨거운 일들이 전 국민 관심사가 있었잖아요. 네,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다들 궁금해하는 소식일 것 같아요. 초포문에 열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어제 김건희가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원래 오전 10시 출석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라이브 방송 켜고 지켜봤을 텐데 저도 한 9시 50분부터 봤거든요. 근데 10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왜 안 오지? 싶었는데 그 와중에 또 10분 지각을 하셨습니다. 그나마 휠체어 타거나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러진 않나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영부인, 한때 V0였던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선 모습 다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화폰을 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김영선 해주게 만들고 자기 땅 쪽으로 도로를 휘게 하고 그쵸.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이며 그렇죠. 목걸이며 받아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본인이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네. 전략의 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는 특검 조사 결과로 보여지겠죠. 스스로 그 김건희 소환조사 딱 그 한마디로 꼽자면 너무 인상 깊었죠. 특히 그 멘트.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진심인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살 리가 없겠죠. 네. 당연히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검이 정말 16가지 사안들이 이제 그러니까 적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국민 상식으로 16가지 다 해줘 할 수 있는데 5가지를 우선 진행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5가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관련 건진법사 관련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먼저 조사됐는데요. 저번에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건희와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를 새롭게 확보한 게 있거든요. 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 집중 추궁했다고 합니다. 그 녹음에는 김건희가 이렇게 말해요. 증권사 직원에게 네.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 줘야 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입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어떡하냐.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이 들어있다는데 네.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특검은 이 녹취가 결정적 단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했는데 조사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거의 11시간 만에 이제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조사는 도이치모터스를 시작으로 공천 개입, 건진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진술하겠다라고 입장 밝히고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사 6시 전에 마쳤습니다. 11시간 걸린 게 아니라 6시 전에 마쳤고요. 오후 7시쯤부터 1시간 반 동안 조서를 열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예정된 신문사항 모두 소화했다고 하고요.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부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기 진술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출석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진술을 하거든요. 이 두 부부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네, 윤석열과도 다르고 과거의 자신과도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예초에 특검 조사에 대해서도 하루에 한 건씩만 하자, 6시 전에 집에 보내달라, 조사와 조사 사이에 3, 4일간의 휴식 시간도 달라, 이렇게 조사 방식에 토를 달았었고요. 또 그 더 과거에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검사 출장 조사 받기도 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를 3번이나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김건희, 왜 달라진 거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니 김건희?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윤석열이야 이번 여러 혐의 중에 내란 우두머리만 인정받아도 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자체가 최고형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형량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하지만 또 변호사시잖아요. 네.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네요. 쏙쏙 잘 이렇게 설명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쏙쏙 잘 들어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건희는 다르죠. 네.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김건희의 역할이 100%다 드러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네. 물증도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오히려 혐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즉 출석한 것도 답변하는 것도 네. 고도로 계산된 네. 법률적인 대응이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우 나중에 변호사를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엔 망했어요. 못해요. 네,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오케이. 예, 김건희 씨 출석을 두고서 여야에서 각자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달라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입니다.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특검에 촉구합니다.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 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탤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수사가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나 진실을 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거라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수사와 그 이후의 과정들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건희 출석을 두고 그 여와 야의 좀 다른 반응 영상으로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출석에 대해서 당 공식 입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나서야 그거에 대해서는 보탤 게 특별히 없다. 그래서 네. 짧게 답을 했을 뿐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역시 뭔가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저까지 찾아갔던 장동혁 후보 그렇죠. 아무 말도 없이 하루를 보냈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에 네. 좀 중도층을 의식해서 불법 계엄은 잘못됐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어제는 조용히 하루를 네. 보냈습니다. 아마 잠자코 있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권한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에 비례한다. 어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부적절하다. 보수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어허. 수사에 좀 책임 있게 나서라는 촉구했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좀 목소리를 냈군요. 당 차원이 아니라.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구속될까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나요? 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섭니다. 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 오늘 종료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장 집행 기간 만료일이자 1차 체포 시도 무산된 지 엿새 만에 네. 재도전 하게 도전. 네, 됩니다. 지난번 윤석열의 빤스 난동 당시에 특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물리적 접촉은 피했지만 2차 집행 때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해서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집행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빤스 수계라고 불리는 윤석열, 아마도 오늘도 좀 순순히 따라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 측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빤스 난동 이번엔 제대로 지압될 수 있게 응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국민 앞에 평등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더불어민주당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네,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불거진 이춘석 의원. 탈당했잖아요. 네. 하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서도 이춘석 의원이 주식 거래창을 보고 있었다는 지적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태가 벌어지고 여러 언론에서 작년 국정감사 그 영상과 사진을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이번에 거래에 나왔던 그 보좌관 이름이 등장을 하고 네. 실제로 매수 주문을 넣는 장면까지 포착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찐이었던 거죠. 네.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을 탈당이 아닌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부분 영상으로도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징계에 대해서는 그게 명확하고 그게 인과관계가 규명이 될 때는 여러 절차로 분명히 규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했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춘석 의원의 탈당을 놓고 국민의힘 측은 꼼수 탈당이다, 위장 탈당이다,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 이어왔는데요. 이런 여러 의혹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당규에 따라서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사후에도 제명 처분할 수 있는데요. 제명이 되면 통상 5년 이내에 복당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춘석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정치인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패가 망신. 너무 센 말인데 패가 망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지에서 이 문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춘석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사안들 좀 계속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상황이 좀 막무가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속 법사위원장, 야당이 됐으니까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결같이 그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호시탐탐 법사위원장 노려왔었잖아요. 요때다 하고 지금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오랜 국회의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누어 가졌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 눈에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란 정당이고 헌법 파괴 세력한테 네. 어떻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줍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상식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공석이 된 이 법사위원장 좌고우면 없이 네. 곧바로 판사 출신의 6선 추미애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아. 이것도 영상 있는데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였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입니다. 네, 추미애 의원 임명, 특히 법사위원장 임명은 아무래도 당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좀 내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좋아하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 단호한 모습을 아마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 것 기대됩니다. 같아요. 다음에 권성동 의원 의혹을 좀 봐야겠네요. 계속 통일교 관련해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이 당선됐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쇼핑백 등을 건네받은 정황 잇따라 보도가 됐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2인자죠. 네.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를 입수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권성동 의원과 점심 약속 일정이 기록돼 있고 네. 그 옆에 큰 거 한 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큰 거 한 장 얼마를 보통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큰 건 한 10만 원 정도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소시민입니다. 보통의 소시민은 한 10만 원인가 네, 100만 네. 원인가 하지만 1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큰 거는 1억이군요. 네, 어나더 레벨인가 예. 봅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점심 이후에는 윤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니 구체적입니다. 이 1억이 윤석열로 갔다. 아.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읽혀지죠. 네, 네.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에서 3월 네.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네.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한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넸고 네. 권 의원이 큰절을 했다는 거를 또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통일교 총재에게 큰 절.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을 벌인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권성동 의원 이제는 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네. 정치 생명 이제 곧 바이바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꺼져가는 정치적 생명의 불꽃 더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범여권 일제히 권성동 의원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수사 내용에 따르면 권성동이 통일교 측으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네. 권성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다.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진보당의 경우에는 시기를 고려하면 누가 보더라도 네.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시를 직고하고 죗값을 청하라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몇몇 발언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만약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라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자금으로 치러진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ODA를 비롯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제공해 주려고 한 뇌물성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은 홀리마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권에 심어놓은 홀리 베이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권성동 통일교, 그래서 홀리 마더와 홀리 베이비라고 하거든요. 이 홀리 마더와 홀리 베이비가 뭔지 먼저 좀 해석해 주시죠. 한학자 총재를 보통 홀리 마더라고 그쪽 계통에서는 우리의 어떤 성스러운 어머니, 우리 종교계의 어머니로 칭송을 하는 그런 단어로 보이고요. 네. 이런 홀리 마더에게 돈도 받고 큰절도 올리는 권성동이 홀리 마더의 홀리 베이비 아닌가, 이런 워딩을 정치권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교와 정치의 유착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불법 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의 입장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잠수 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지난달 그렇군요. 31일에 네. 이 1억 원 수수설 처음 나왔을 때는 네.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추가 의혹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직까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 민주당의 형사고발 방침 등에 대한 입장 물었지만 네. 이에 대해서도 권성동 의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잠자코 계시다가 수사 조용히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법 집행이 공정하게 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광복절 사면 소식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네. 오늘 열리게 됩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특별 사면 앞두고 조국 대표나 정경심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포함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만큼 이번에는 민생경제 회복,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면이나 복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 벌이다가 징역형 선고받은 건설노조,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 혹은 포함한다면 누구를 포함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사면 관련해서 또 뜨거운 감자가 이슈가 부각됐죠. 바로 조국 전 장관 사면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총애하는 아끼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사면을 요청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저께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이 네. 국민 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 찾아갔는데요. 문 전 대통령 이 자리에서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좀 할 필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그렇군요. 또 종교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네. 조국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청원서 내용을 보면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사면의 논의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기 총선이나 바로 내년에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조국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건의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전달이 됐습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
조국이 당한 일은 어찌 네. 보면 이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좀 사면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네. 비공식적인 경로로 당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네. 찬성 의견도 있지만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춘석 의원 등의 이슈로 네. 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엇이냐 이것만 네. 남은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핫 감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